통영은 조선시대 때 삼도 수군 통제영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통제영을 줄여서 통영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해안 경비를 맡은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가 통영이었고, 20세기 들어와서는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 아주 대표적인 어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통영은 아름다운 항구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통영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탄생했는데요. 아울러 통영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맛 밑자를 써서 미항으로, 맛있는 항구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시사철 다양한 수산물들이 나오고 통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섬에서 다양한 농작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시사철 통영만의 독특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바다의 밥상, 오늘은 이 통영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통영의 전통적인 음식과 새로운 해석을 가미한 음식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항 쪽에는 큰 시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곳 서호시장이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중앙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은 완전히 관광객형을 위한 관광시장 정도가 되면, 이 서호시장은 아직까지도 이 통영 사람들의 생활형 시장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 지금 바로 앞에 그 연안여객선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통영은 육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유인도, 섬들이 있어가지고 그 섬에서 재배한 각종 농산물까지도 다 이렇게 배를 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장이 만들어졌는데, 서울시장이 있는 여기는 1930년대에 이제 일제시대 때 매립이 됐던 지역입니다. 매립이 되면서 이제 없던 땅이 새로 생기니까 이제 세터라고 불렀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세터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이 바닷가의 아침은 굉장히 빨리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시작하고 점심시간 정도 지나면 시장도 문을 닫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이 골목길을 딱 따라가 보면 통영의 아침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졸복으로 끓인 복국, 그리고 장어 시락국. 제가 지금 찾아가는 곳은 음식점은 아니고 어떤 선생님을 찾아뵈러 가는데, 이분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통영의 식재료, 그리고 통영의 향토 음식들을 연구하고 지켜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음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오늘 저에게 이제 통영의 아주 전통적인 아침상을 선보여 주신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저도 좀 어떤 음식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 끓인다고 끓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통영분들 아침 이렇게 먹습니다. 사실로. 아침부터 회를 먹습니다, 통영에는. 그때 전어. 예, 끝물이지만 네. 살이 올랐습니다. 네. 굴. 예, 이제 굴은 지금은 나기 시작했고요. 네. 방어도 방어. 지금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숭어도 이제. 숭어 껍질. 예, 숭어 껍질도 요즘 네. 이제 숭어가 이제 살이 차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지금 진짜 졸복. 네, 그렇죠. 이게 명칭 그대로 졸복입니다. 졸복이죠, 이게. 목포 쪽에서는 이걸 자산어부에서는 소돈? 작은 보고라고 하고. 네, 보고. 이쪽에서는 우의 여보, 김야가 쓴 예. 거에서는 황복, 그러니까 황사복. 그러니까 색깔이 누렇다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분들은 그냥 쫄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사투리 또 도톨복이라고 합니다. 도톨복, 예. 네. 네, 이건 좀 작는데 큰 건 한 30cm 정도 그런데 네. 개인적으로 지역의 복 중에서는 최고로 치면 됩니다. 이게 육질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복하면은 좀 네. 그러니까 좀 약하게 치면 낮게 보는데 네. 그런 졸복이 아닐까. 그러니까 작다는 뜻이지 맛은 더 월등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또 특히 또 이 껍질 쪽에 콜라겐이 네. 많아가지고. 이 복국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복국은 예전부터 먹던 우리
바닷가 쪽의 전통 음식이에요. 예. 다른 그 국물을 내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별절 안 내는데 이건 예. 좀 약간 멸치 국물을 좀 냈습니다. 아, 통영 같은 경우는 그냥 맑은 국이죠. 졸복을 시원한 맛, 담백한 맛을 뽑아내기 위해서 다른 거 가미하지 않고 졸복만 푹 끓여서 먹는 게 맑은 국이죠. 간을 해독하는 작용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같이 들어가는 게 콩나물이 들어가고 미나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간에 좋은 것들. 그리고 맑게 끓여냈을 때 그 맑은 맛이 가장 이렇게 잘 구현되는 어종이 복이에요. 단단한데 부드럽고 촉촉하고 쫄깃하고 요 네 가지 요것을 다 가지고 있네요. 씹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다. 제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그 어떤 복들보다 익혔을 때 이렇게 육질이 좋은 것. 그리고 껍질은 보고 껍질 쪽은 보면 콜라겐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꺼워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쫀득쫀득한. 그리고 국물은 굉장히 맑고 개운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통영 굴 젓갈인데 통영 날씨가 좀 온화하니까 이렇게 굴 젖으로 지역색을 이제 뜬 음식입니다. 이게 물굴이라고 하는. 오, 시원하겠네요. 예, 이쪽에 독특한 굴 음식 문화예요. 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식혜 한 종류예요. 네, 그러네요. 굴은 우리나라가 삼면이기 때문에 서해 쪽, 남해 쪽, 동해 쪽 다 나는데 해먹는 방식이 좀 달라요, 지역마다. 서해 같은 경우는 굴은 채취를 하면은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에다 저장을 해요. 그게 젓갈이겠죠? 그럼 그 젓갈의 형태를 서해안에서는 어리굴젓으로 승화시켰고, 전라도 쪽, 목포 쪽에서는 또 젓갈을 진석화, 끓여서 다시 젓갈을 그런 식으로 승화시켰고, 통영은 이렇게 날씨적인 요인이고 그 사람들의 진취적인 생각 때문에 그 굴젓갈을 다시 식혜, 김치, 근원 형식으로, 물김치 형식으로 물을 갈아서 그렇게 물젓갈을 만들어 먹었죠. 그러니까 통영만의 좀 색다른 진취적인 음식 문화죠. 아주 어리굴젓처럼 아주 얼간을 하고 그리고 무를 이렇게 갈았다기보다는 약간 숟가락으로 긁어낸 듯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무가 덩어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냥 무의 시원한 맛, 굴의 감칠맛 여기 이제 그냥 물 대신 쌀뜨물을 넣으셔가지고 이게 이제 발효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삭은 느낌 이런 느낌이 주는데 내가 이거 딱 지금 먹어보면서 느껴지는 생각이 같은 맛은 아닌데 평양냉면 육수 같은 느낌이죠. 맛있는 음식이 가져야 될 모든 게 여기 이 국물에 다 녹아 있어요. 와, 제가 지금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여기 있는 하나하나 다가 이게 지금 통영의 바다에서 나고. 예, 그렇죠. 미역도 통영에서 나왔지, 시금치도 여기도 저 바닷가들 시금치가 많이 나는데. 예, 섬에서 나는 것들. 이제 맛이 들었죠. 예. 이거 아침마다 먹는 일상이에요. 회사분들은. 이렇게 빈말이 아닙니다. 항상 보면 아침마다 아내가 어머님들이 새벽시장 가서 그날 섬에서 올라온 회, 굴, 해초 이런 거 사서 아침에 무쳐서 이렇게 상 차려내면은 구 하나 끓여서 상 차리면 이게 통영의 일상 아침 밥상입니다. 와,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고 이런 음식들 보면 느끼는 거죠. 물론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이런 음식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통영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여기 통영이 다 있잖아요. 통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수산물이 굴이죠. 그도 그럴 것이 통영은 우리나라 굴 생산량의 무려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굴은 이렇게 날씨가 차가워야만 먹을 수 있나? 유럽에서는 1년 내내 굴을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여름을 전후한 시즌에는 굴을 못 먹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찾아온 이곳은
우리가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굴을 양식하는 곳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십니까? 개체골 종패를 사이즈별로 선별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굴 종패입니까? 네네. 와, 이게 그냥 보면 저기 자갈인 줄 알겠다. 네. 와, 어이구. 그게 오. 이제 사이즈별로 선별을 하는 이유는 예. 이제 큰 애들하고 작은 애들이 있으면 네, 작은 애들이 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크기별로 계속 양식을 하거든요. 어. 이거는 올 7월 달에 붙인 거고, 네. 이 작은 애들은. 얘네들은 작년 7월 달에. 근데 얘보다 빨리 큰 애들은 지금 벌써 어장이 갔고, 어장이 갔고. 얘네들은 거의 후미군. 얘네들도 관리 안 하면 빨리 자랍니다. 아, 그냥 내버려 두면 네. 이제 성장 속도는 빠른데 네, 네. 모양이 안 잡히는 네. 거고. 바다에 가서 한번 보시면 이제 아, 바다에 가서 볼 수 있습니까? 네네 준비를 했죠. 바다 가서 굴을 까서 드시고. 아, 그 진짜입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전국 연안에 이제 굴이 나는 산지는 많은데 결국 굴은 플랑크톤이 몰려야 품질이 올라가거든요. 여기가 지금 복신만인데 여기는 서풍이 불 때는 저쪽 넓은 바다에서 플랑크톤이 전부 다 몰려오거든요. 이쪽은 섬진강 물에서 나와 생산된 플랑크톤이 몰려오는 거고, 낙동강 물에 의해서 생산된 플랑크톤이 또 안정만이나 진해만으로 싹 몰려오고. 그래서 양쪽에 갇혀 있는 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도에 보면 통영입니다. 그래서 통영은 아주 경쟁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야. 여기 보세요. 이거 다 굴이야, 굴. 전 팔레트라 그래요. 굉장히 넓을 줄 알았더만. 와. 모양이 되게 비슷해. 아, 이게 진짜. 까는 것도 뒤로 까거든요. 아. 대부분 다 박식용 굴은 앞에서 까거든요. 네. 그게 이제 까기가 편한데 네. 이거는 이제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오, 색깔 봐. 우리가 가진 이제 굴의 문제점이 수심에 따라서 품질이 다른데, 아, 이렇게 내려오니까. 네, 밑에 건 안 좋고 위에 거는 좋고. 그 위에 건 왜 좋습니까? 플랑크톤이 표층에 많거든요. 아, 표층에. 그럼 얘는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돼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마리 까봐서 나머지들도 다 품질이 똑같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면 지금 얼마나 키운 겁니까? 2년에서 이제 3년 정도. 확실히 더디긴 더디네. 왜냐면 이게 이제 성장판인데 어. 이거를 계속 깎거든요. 아, 이 성장판을. 네. 파도에 의해서 아. 안에서 구불면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성장판이 자꾸 깎여 나가면서 두꺼워지죠. 오. 그러면 이제 상품이 좋아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먹어도 됩니까? 예. 오. 제가 이 오, 이게 오, 뒤에 이게 치고 올라오는 단맛하고 진한 감칠맛하고 오, 이거 진짜 맛있네. 그러니까 육질이 단단하죠. 육질이 단단해. 그러니까 가둬서 키우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제 수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굴은 80%가 물인데 77, 한 3% 정도만 그 수율을 낮춰도 육질이 엄청 단단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결국 글리코겐 같은 이제 영양분이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근데 육질이 단단한 것도 단단한 건데 굴이 어떤 건 좀 굴이 맛이 싱거울 때가 있고 네네. 어떤 건 맛이 진할 때가 있는데 이건 그 진한 정도가 진짜
일반적으로 먹는 굴의 한 두세 배, 최소 2배 이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율이 한 2%, 3% 차이더라고요. 그 차이가 맛이 엄청 진해요. 굴을 먹으면 굴이 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굴이 꿀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얘는 진짜 다네. 네, 지금 찾아온 이 레스토랑은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예약받은 손님들만 받는 아주 특별한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이 특별한 것은 통영에서 나는 다양한 제철 해산물들을 가지고 그 식재료가 가장 잘 돋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레스토랑에서는 통영의 바다의 밥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이쁘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항상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이뻐서 여기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늦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데 요즘은 뭔가 이렇게 좀 맛있을까요? 통영은 항상 풍요로운 도시지만 지금은 이제 굴이 시작되는 절이라서 네. 예, 굴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만 옥돔을 그러니까요.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통영에도 옥돔이 참 아주 크고 질 좋은 아이들이 많이 잡히고 맛이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곳에 살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행으로 이제 어떤 지역을 자주 가더라도 보이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분들은 이제 여기 살면서 매일같이 어시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철마다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그 생선들, 해산물들을 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드시니까 가장 통영의 계절을 잘 느낄 수 있는 음식점이 바로 이런 레스토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님 첫 번째 웰컴 네. 음식으로 타락죽이 나왔습니다. 곱다. 고운 맵쌀 가루를 네. 우유와 곱게 예. 섞어서 천천히 약불에서 은근히 끓여낸 죽입니다. 야, 이게 쌀하고 우유가 만나니까 우유의 풍미가 확 올라오네. 바다에서 캐오신 그 굴을 살짝 쪄서요. 요 굴 밑에 키조개 관자가 같이 있습니다. 예, 예. 위에 올라와 있는 이제 까만 거는 이제 아브르가라고 청어알. 요 위에 예쁘게 돼 있는 애들은 다 식용꽃입니다. 바닥에 제일 가라앉아 있는 소스가 막걸리 식초 소스입니다. 허브 중에 민트를 가지고 오일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숟가락에 올려서 예, 예. 국물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와. 보통 음식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몇 번 씹어보면 이제 정체가 파악이 되는데, 이 음식은 워낙에 다채로운 향을 가진 것들과 식감을 가진 것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끝까지 이렇게 다 씹어 넘길 때까지 그걸 계속 느껴보게 되는 굉장히 흥미로운, 막걸리 식초에 자극적으로 이렇게 신맛이 오르진 않은데 감칠맛이 강해가지고 입에서 계속 침이 솟아나오는, 식욕을 돋궈주는 데는 아주 그냥 그만인데요. 고등어 초조림은 사실 고등어를 양식 고등어로 초조림을 할 수는 있는데 맛이 없어요. 저는 항상 자연산 참고등어, 그래서 이제 공을 들여서 염장을 하고 막걸리에서 나오는 그 식초균으로 키운 막걸리 식초를 쓰는데, 저희 막걸리 식초로 초절임을 해놓으면은 쨍한 맛은 없는데 굉장히 그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풍미를 같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게 있고요. 시간이 지나도 비려지지가 않습니다. 고등어의 매력을 잘
잘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초절임입니다. 소금에 살짝 염장함으로써 부패를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로 겉면을 살짝 이제 산에 익히는 거죠. 산에 익히면 겉면이 이렇게 살짝 익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초의 간까지 배어가지고 근데 고등어가 가지고 있는 기름진 맛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를 막걸리 식초를 이렇게 자랑하실 만한 게 초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음식의 맛을 살려주고 오히려 그 맛을 돋워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초절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간을 강하게 하거든요. 고등어 본연의 맛을 잘 살려야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건 진짜 너무 잘 살아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등어의 지방이 지금 이제 점점점 살아나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저희 통영을 대표하는 게 굴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정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굴입니다. 이미 뚜껑을 개봉해서 나온 거고요. 예. 하나씩 접시에 올려서 예. 취향껏 예. 레몬즙이나 예. 옆에 이제 핑거 라임이라는 채소인데요. 요거를 얹어 드시면 예. 되는데 제가 여기 조금 오, 이쁘죠? 네. 어우 향이 벌써 여기 네. 확 올라오는데 독특한 향도 나고 약간 레몬에다가 초피 향도 좀- 네네네.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리고 얘도 같은 핑거 라임인데요. 예. 맛이 살짝 달라요. 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놓을 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예. 이 식감이 너무 재밌어요. 아자작 이게 아자작 터지는데 우리는 키우는 걸 봤는데 이렇게 계속 굴리면서 이러니까 깎아주면서 모양이 비슷하게 나왔고 지금 얘가 이제 각질 속에서 이렇게 굴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죠. 핑크라임을 살짝 올려서 제가 양식장에서 직접 이제 배 위에서 이렇게 먹을 때는 짠맛이 확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입에 가득 퍼지는 감칠맛 그리고 몸서리 쳐질 정도의 단맛 이렇게 딱 느꼈는데 이 핑거라임하고 딱 같이 먹으니까 식감은 이제 훨씬 더 증폭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이제 굴에 가장 많이 곁들이는 게 레몬. 이건 이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굴이 가지고 있는 비린 맛들. 이런 맛들을 신맛이 조금 이제 상쇄시켜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맛은 향을 더해주고 식감을 더해주니까 지금 이게 터지는 게 우리가 보통 뭔가 터질 때 톡톡톡 이렇게 얌전하게 터지는데 얘는 입안에서 터질 때 와자작 터져요. 그게 내 청각을 자극하면서 식욕을 막 더 이렇게 북돋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조합이고 지금 먹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굴을 먹어보지 않고 굴 맛을 안다고 할 수는 없겠다. 네. 그 다음에는 옥동구이의 가장 포인트는 비늘을 잘 튀겨야 돼요. 우리가 사실 비늘을 잘 먹진 않잖아요. 근데 비늘을 요리처럼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려면은 바삭함과 풍미거든요. 그 향. 옥돔이 입 두께가 나올 수 있나요? 와. 평상시에는 근데 이런 옥돔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작가님이 먹을 복이 있으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 옆에 이제 곁들인 밥은 보리쌀인데요. 네. 불린 보리쌀을 네. 버터에 볶다가 된장물을 계속 넣어서 끓이면서 리조또처럼 익힙니다. 옥동구이 백반이네요. 네, 그렇죠. 다른 돔의 비늘은 너무 억세가지고 식감이 나쁜데 이 옥돔 비늘은 별미입니다. 식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스낵같이. 보리가
근데 톡톡 터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 이게 이제 옥동 껍질, 그 다음에 부드러운 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니까, 맛의 조화도 훌륭한데, 제가 되게 놀라운 게 지금 식감의 조화가 너무 괜찮은데요? 마칼럼니스트로서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현재를 기준으로 바다 밥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통영이라는 도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